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9월 15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국 선물이 어제 미국 시장 5%가 밀렸었죠. 근데 이제 그 5% 밀린 거에 대해서 뭐 조금 복구를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뭐가 됐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서 그 CPI 조금 안 좋게 나온, 이제 실제로 예측치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들 시장에 이미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바로 시장이 좀 돌려줄런지, 그래도 일단 금리 인상 전까지는 좀 눈치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하기 편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 전까지 해서 지수가 좀 더 밀리면은, 밀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이제 금리 인상 퍼센테이지도 중요하겠죠. 0.5%냐 0.75냐 1%냐. 1%면 이제 단기 충격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0.75 정도면은 무난한, 그냥 시장에서 애초부터, 이번에 저 CPI 발표 전에도 저번 달부터 이미 0.75%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0.75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금리 인상, 그 퍼센테이지는 지금 꼭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개별주들이 좀 날뛰었던 장세인 것 같습니다. 뭐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유라테크 이제 무선 충전 기능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스펙주 이런 애들도 움직이고, 동국산업은 그래도 좀 전기차 신소재 이런 걸 좀 붙여줘서, 요즘 전기차 2차 전지 원자재 이쪽 키워드를 붙이면 상당히 센 것 같기는 해요. 3기, 금양, 미래나노텍 등등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자꾸 2차 전지 키워드를 붙이면 시장에서 꽤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이지 않나. 이거 외에도 뭐 대화제약이라던가 뭐 소마젠 등등 오늘은 좀 개별주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얘네들이 매매하기 좋지는 않다 보니까 세원 ENC는 이제 OLED 광치로 패치, FDA 승인 이런 키워드들을 붙였는데, 개별주가 오늘은 상당히 날뛰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좀 신경 쓰시면서, 환율이 이제 1390원이에요. 그리고 1400원대는 이제 거의 지금 확정 사항 수준으로 당국 개입으로 해결될 상황 아니다. 어차피 1400원은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1450원 뭐 이런 예측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이 환율이 좋게 봤을 때는 그나마, 이게 우리나라 뭐 경제가 막 진짜 망가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그거는 더 큰 문제이긴 한데, 그나마 좀 위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달러가 그냥 강세인 거예요. 우리나라 막 경제가 막 침체되고 막 그런 것보다는 달러가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뭐가 됐든 이제 환율은 좀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 이런 거 보시면서 뭐 중간 선거 이전에 이런 액션들 뭐가 좀 이어지나. 그리고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내용, 뭐 새로운 건 없지만 오늘 뭐 이제 키워드로 뭐 붙일 수 있는 거는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리아 FT, 요즘 코리아 시리즈 두 개가 날뛰어가지고 코리아 FT네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 지금 시간에서 6% 정도, 이게 요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해서 IPO, 포르쉐 IPO 추진하고 연말까지 상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계속 있다 보니까 코리아 FT, 예선테크 3기는 이제 양다리 재료죠. 여기도 엮이고 저기도 엮이고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카드 애플페이는 이제 11월, 12월인데 이론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좀 넘었다가 멈췄는데, 이 자리 좀 박스권 뉴스 붙이면서 돌파를 좀 해주나, 아니면은 팍 밀리면은 저는 결국에는 한국정보통신이 좀 더 하기는 편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11월 12월 애플페이 출시가 있고 오징어 게임은 이제 별 튀어나온 뉴스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내용은 같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테마, 새로운 뉴스는 거의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원자재 쪽에 대한 뉴스가 조금 더 있고, 오늘은 개별주 장세였고, 그런 개별 이슈들을 지금 좀 조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석탄,
뭐 LNG 등등. 이제 LNG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그 한국전력에서 사우디 뭐 LNG 발전소 이런 거 좀 보고서, 사업 보고서 뭐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결국 이런 거는 원자재 가격이랑 엮인다는 점. 천연가스는 좀 8달러까지 밀리더니 거기서 일단은 버텨주는 모습이 좀 있고, 뭐 원유 같은 경우에도 뭐 90달러 좀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감산 얘기 있다가 뭐 증산 얘기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이제 좀 겨울 다가오면서 한 번 더 부각이 되는지 그 정도 관점을 좀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일동제약 요거 시오노기 이번 달 중에 이제 임상 3상 종료 예정인데 과연 좋게 나올지 그런 키워드로 한번 반응을 해주나. 자,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 밀대란 오늘 같은 경우 식량주들이 한번 좀 반짝을 하긴 했습니다. 식량 키워드 애들이 이제 신송홀딩스랑 대주산업이 옥수수, 미국 서부 가뭄 옥수수 수확량 10년 만에 최저치, 콘벨트 이런 내용이 있었고, 쌀에 대해서도 이제 뭐 중국에서 뭐 이제 좀 수확량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은 신성홀딩스도 여긴 안 붙었네요. 그 인도 세계 2위 쌀 생산국 인도 수출 제한 좀 나선다. 식량 위기 확산 우려. 이런 키워드들을 붙이면서 오늘 또 한번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상기후는 존재하고, 식량은 작년부터 계속 이상기후부터 해가지고 수확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서 11월 러시아 흑해 통한 곡물 수출 합의 11월 이후에 연장 안 할 수도 있다. 곡물 수출 푸틴이 좀 다시 제한할 거다. 이런 얘기들 언급을 했었죠. 87척을 이제 보냈더니 거기서 2척만 최빈국 가고 나머지는 너네 서방 국가로 가지 않냐. 우리 라이벌 적대 국가.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뒤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은 계속 눈에는 둬야 되는 섹터이지 않나. 그리고 로봇은 이제 점점 다가오기는 해요. 뭐 이제 9월 30일 테슬라 AI 데이가 가장 좀 핵심 내용이지 않나. 아직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내용 중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9월 말 중에 ETF, 그 다음에 10월 초에 ETF, 9월 말에서 다음 달 초 뭐 로봇 ETF 출시,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한 키워드들은 그 글로벌 기업들, 뭐 삼성이 이번에 막 로봇에 대해서 막 투자하고 뭐 그것도 있는데,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하고 뭐 테슬라에서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에서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천천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결국 뭐 코로나 시대가 불러왔던 그런 것도 있는데, 인력을 대체하기에 정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은 업무 대신에 이제 장단점이 있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반복,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데 별 다른 변수가 없고, 반복하는 일은 정말 로봇이 훨씬 효율적이고, 대신에 사람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로봇이 따라올 수 없다 보니까 변수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능숙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 이제 공장들에서는 사실상 거의 반복 노동이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좀 인력 대체로 계속 인건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결국 사업에서 대부분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 쪽이 제일 많거든요. 인건비랑 이제 원자재 가격.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케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식의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 회장으로 창립 기념일 맞춰서 승진하는지.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이제 휴림 로봇, 뭐 로봇, SP 시스템즈, 유일 로보틱스. 유일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얘가 여기서 참 뉴스 붙이면은 매매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뉴스는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종목 중에 신고가라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서 얘가 수급이 일단 좀 들어와요, 고점에서. 그리고 KPF, 오린 PTS, 뭐 삼성 스펙 시리즈. 오늘 스펙 시리즈가 움직인 거는 이제 다른 스펙 애들이 뭐 상한가 보내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스펙 같은 경우도 인수합병 키워드에도 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로봇 관련 주들. 자, 그리고 이제 재건 키워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계속 나오기는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영토 뭐 수복 박찼다. 러시아 전쟁 포로도 좀 뭐 증가하고, 러시아 뭐 러시아 군 자전거 훔쳐타고 도망. 미국 러시아 하르키우 지역 대부분 우크라이나한테 내줬다.
그래서 그 전쟁 지도 같은 거를 보면은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이 우크라이나한테 어느 정도 다시 내준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러시아의 좀 패전의 그 기색이 좀 보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걸 엮어서 러시아가 좀 종전이라던가 퇴각을 하는지 그런 키워드 붙여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자꾸 전쟁 길어지고 하면은 이제 분명히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뭐 수출 달러 규제 받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뭐 중국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뭐 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하는 거랑 중국을 통해서 거쳐서 하는 거랑은 또 당연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그냥 아무리 같은 뭐 이제 사회주의 공산 국가여도 그냥 해주진 않겠죠. 그 사이에서 수수료라던가 그런 부분을 떼먹기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푸틴 사임을 요구 청원에 러시아 시의원 뭐 50명 가까이 서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뭐 탄핵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 와중에 이제 시진핑 푸틴 내일 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서로 지금 문제를 하나씩 갖고 있죠. 중국은 대만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만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침공을 한 거고 러시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우호적인,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시진핑이 중간에서 종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는, 뭔가 중재하려는 그런 언급을 하는지. IMF 우크라이나 재건위에서 기금 프로그램 본격 가동 추진, 10월 25일 날 베를린 국제회의가 있죠. 자, 그래서 재건주들은 저는 좀 밀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데모부터 해가지고 뭐 현대 에버다임, 서학기계공업 등등 좀 그 재건 관련 키워드들 종목들은 좀 한동안은 눈에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종전 키워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종전 키워드 붙으면은, 종전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종전한다 싶으면은 지수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그리고서 삼성, 현대, 뭐 SM엔터부터 해가지고 빈쌀만 11월 방한 이게 좀 확정이 나나, 네옴시티랑 사우디 원전 키워드들은 뭐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네옴시티는 유신, 한미글로벌, 유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좀 얘는 한 달이 엮이는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한미글로벌, 유신, 오늘 한미글로벌이 대주주 지분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대량 보유자 매도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자, 이런 걸로 좀 밀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원전은 똑같이 사우디랑 같은 관점으로 우진, 한신기계, 저는 뭐 서정 기전, 우진이랑 한신기계가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관련주들 쭉 있다 보니까 원전 이슈도 저거에 같이 엮어서, 원전은 꼭 빈쌀만 안 오더라도 체코, 폴란드 등 뒤에 나올 게 좀 계속 있죠. 그래서 원전. 자,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이 전기차 섹터가 분명히 강해요. 지금 시장에서 폐배터리도 그렇고 2차전지 원자재 섹터도 그렇고, 이게 뭐 큰 폭의 신재생 에너지 그 인플레 감축 법안 그 카테고리 아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쪽이랑 이제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뭐 폐배터리 등등이 나뉘는데, 2차전지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 부통령 9월 말 방한 조율,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국이랑 그 전기차 보조금 해결을 위해서 협상 좀 진행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런 언급도 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아리백 탄소 중립 이번 주 중에 이르면은 선언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삼성에서 뭐 발전소를 차리겠다, 혹은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어떤 섹터 혹은 시장의 상장사에 엮여서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때문에 핵심 광물 가격 폭등, 배터리 업체 초비상, 87조 폐배터리 시장 선점, 중국 광물 의존 어쩌나, 폐배터리에서 봄을 찾아내기. 자,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뭐 저는 3기 미래나노텍 금양, 3기는 오늘 단기가율 지정 예고가 떴네요. 미래나노텍 금양은 좀 광기의 모습들,
계속 좀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원자재 쪽으로 코스모 신소재, 화, 그리고 뭐 2차전지 중에서 에코프로,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폐배터리, 이렇게 좀 한동안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지수 투매 나오는 와중에도 얘네들 좀 바로 수급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 뉴딜 섹터에서는 하나솔루션이랑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계속 신고가 돌파하고 엄청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얘네들 잘 가면서 뭐 대명에너지는 일단 3만원 지지하고 좀 시세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SDN, 대명에너지, 뭐 S에너지 등이 있는데 세력주 중에서는 뭐 그나마 눈이 가면은 당일 매매하기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좀 대명에너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키워드를 좀 붙여줘야겠죠. 자, 그리고 방산 쪽 9월 호주 뭐 장갑차 레드백 수출 추진 중 6에서 10조, 한 9조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폴란드가 FA50 한국항공우주 15일, 16일 뭐 계약 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시총이 5조에서 6조 사이인데 3조 원대예요 계약이. 그거 조금 아쉽기는 하지 않나. 말레이시아 1조 원. 그래도 저런 뭐 계약 이슈로 갑자기 좀 수급 들어오면서 땡겨 올릴 수 있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우 등등, 하나솔루션 우가 아니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 섹터는 수급 키워드 계속 붙여주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지금 10월 11일이죠 얘네가 그 메타데이 뭐 그거 해가지고 10월 11일 이렇게 좀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플렉스 뭐 XR 시장 확대 수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는 일단 내년 초 그런 내용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일단 눈앞에 있는 거는 메타에서 아이템을 출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선익 시스템, 뉴플렉스, 뭐 맥스트 MP, 그 다음에 뭐 시나인터텍 요 정도 좀 중심으로 볼 것 같아요. 뉴플렉스랑 선익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뉴플렉스는 이제 메타에 실질적으로 그 아이템을 좀 부품 공급 이런 키워드가 엮여 있다 보니까 조금 강한 모습이지 않나. 자, 그래서 요렇게 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개별 이슈들이 워낙 많은데 개별주들은 저는 좀 땡기지는 않아서 그냥 좀 조심조심 할 것 같아요. 요번 주는 그냥 좀 눈치 보면서, 그다음에 환율, 지수, 원자재, 뭐 미국 선물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수 같은 경우엔 저는 뭐 좀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뭐 들고 계신 분들한테 막 저주로 퍼붓는 느낌은 아니고, 신규 진입하기 좀 좋은 포지션은 750선이나 뭐 요 정도 밑에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금리 인상 전에 안 내려올 가능성도 분명히 높기는 하거든요. 제일 베스트는 여기 지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은 덜한 자리는 750 주변부터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지수가 뭐 요 구간을 계속 좀 지켜주는지 아니면 좀 슬슬 밀려오는지, 내려오면은 금리 인상 전후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들은 계속 좀 비슷한데 매매하기가 쉬운 섹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재건 키워드 내일 뭐 시진핑 만나고 하니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오늘 뭐 지수 해지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 품절주 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좀 2차전지 요쪽이 분명히 좀 강하다 보니까 요렇게 중심으로 메타버스, 뭐 삼성 로봇 요런 느낌으로 볼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로봇, 뭐 네옴시티부터 해서 이런 것은 좀 조정 나오면은 부담 없을 것 같은. 자, 그래서 좀 새로운 테마가 없다 보니까 조금 심심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눈치 볼 때는 또 눈치 봐야 되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당일 뭐 개별주 장세에서 너무 적극적인 매매는 뭐 자신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개별주 장세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는 조금은 주의하는 게 좋지 않나.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